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이 국가의 권력이라는 거를 아주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교과서에 있는 얘기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그 많은 그 권력, 정치 권력 가운데 하나를 얘기해 드릴게요. 먼저. 자,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자, 다원주의는 그 다양한 구성원들끼리 무언가 권력을 두고 이런저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다원주의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저런 행동을 한다. 그거를 이제 좀 연구한 내용입니다. 93쪽의 아래에서 7번째 줄이요. 자, 민주주의란 개인이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해 투표를 해서 경쟁을 해서 얻는 제도적 장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싶어서 투표, 선거 등으로 경쟁을 하는 게 민주주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원주의라는 이론의 한 부분입니다. 자, 넘길게요. 자, 94쪽의 위에서 네 번째 줄. 압력단체는, 자, 이익집단과 같은 거, 이익집단들은 정책의 형성뿐만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쟁점, 주제에 대해서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은 뭐 이익 집단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각 개인들도 있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개인이 요새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데다가 게시판 남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해서 굉장히 쟁점, 주제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러한 모습이 다원주의 관점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너도 너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너희도 너희의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94쪽의 아래에서 6번째 줄이요. 한마디로 다원주의란 정치 권력이 개인이나 소수 사람이 아닌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개인이나 집단에 폭넓게 퍼져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자, 그런 각각의 이익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경쟁을 통해서 정책이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정부는 운동 경기의 심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수끼리 경쟁을 해요. 정부는 심판 역할. 잘했어? 잘못했어. 네가 맞아? 네가 틀려. 너 조금 양보해. 너 조금 더 가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95쪽에 이 다원주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95쪽 맨 위에 줄이요. 첫째, 사회는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사회는 개인이나 소수의 엘리트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경쟁하고 있어요. 항상 경쟁하고 있어요. 내가 이번에는 이겼지만, 선거를 예를 들게요. 내가 이번에는 이겼지만 다음번에는 질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셋째, 사회 구성원의 정치 권력은 공개적이다, 경쟁적이다. 자, 이거는 그래,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한번 경기를 해보자, 스포츠 경기를 하자, 이런 의미예요, 이게요. 자, 그래서 다원주의의 특징 95쪽의 아래서 4번째 줄입니다. 서구의 산업화된 사회에서 권력은 모든 사회 집단에 골고루 분배되어 있고 정치적 힘이 없는 집단은 정책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집단을 지배하는 특정 집단은 없다. 자,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은 누구라도 경쟁을 해서 권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럴 기회가 있다는 거. 그런데 만약에 더 가지고 덜 가지고는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권력을 더 가지고 있고 나는 덜 가지고, 이럴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독재와 같이 특정한 집단이 사회 모든 걸 지배한다, 그거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바로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뒤로 넘길게요. 그 96쪽에 있는 얘기가 참 어려운 얘기긴 한데 뭐 요런 것까지는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자, 96쪽의 위에서 죄송합니다. 아래에서 7번째 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권력의 평등 분배에 대한 주장보다는 권력이 사회에 넓게 퍼져 있는데 누구는 더 가지고 덜 가지고 그럴 수는 있다. 자, 결국 불평등하기는 하지만 다수의 집단과 개인에게 권력은 퍼져 있다라고 한다. 그래, 난 권력을 적게 가져서 너무 억울해, 안타까워. 그런데 뭐 있긴 있는 거야. 자기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더 권력이 있는 그런 집단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특정한 집단, 특정한 사람이 마음대로 다 이끌고 갈 수 있고 뭐 마음대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원주의가 여러 가지 지금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97쪽의 그 위에서 10번째 줄이요. 정치 과정에 대해 다양한 이익 집단의 요구와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이유를 잠재 집단과 중복 성원에서 찾고 있다. 자, 요건 그냥 들어만 두십시오. 자, 잠재 집단. 평소에 내가 불만이 많았어요. 뭔가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친구도 그렇고 저 사람도 똑같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사건 같은 것이 생기면서 나도 이제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고, 얘도 드러나고 쟤도 드러나고, 뭐 때에 따라서는 길거리에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특정한 그 주제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 나와서 잘못됐다, 잘됐다를 얘기하는 것, 그걸 잠재 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평소에는 숨겨져 있지만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생기면 전부 똑같이 나와서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것, 그게 잠재 집단이고요. 중복성원 같은 경우는 나는 A 집단에도 속해 있고 B 집단에도 속해 있고 C 집단에도 속해 있어요. 나는 지금 세 가지의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집단끼리 싸우게 되면, 이 세 개의 집단끼리 서로 경쟁하고 싸우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누구 편 들어요, 그러면요? 나는 나 A에도 가입이 돼 있고 B에도 가입이 돼 있고 C에도 가입이 돼 있잖아. 난 누구 편 들어야 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야, 싸우지 마. 내가 A도 좀 내가 활동하고 있고, 내가 B에도 활동하고 있고, 내가 C에도 활동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싸울 필요는 아닌 것 같아. 이게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하죠. 아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뭐야, 쟤는 저기도 쟤가 활동했었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아는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도 싸울 수 없잖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중복성원이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런데 다원주의에서는 잠재 집단과 중복성원의 역할을 높이 평가를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게 너무 복잡한 얘기라서 저 동영상으로 제가 참 찍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다원주의는 결과적으로 권력을 얻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경쟁한다.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경쟁을 했는데 권력을 많이 가진 데가 있고 적게 가진 데가 있고, 요 얘기예요. 요거만 알아두셔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더 아시고 싶으면, 자, 그 방금 얘기했던 잠재 집단과 중복 성원, 자, 중복 구성원 멤버십이거든요. 중복 구성원에 대한 논의를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조금 더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다원주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